신혼집 구할 때 중년 어른 말씀 들어봐야 하는 이유. 어제 조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조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삼촌, 저 드디어 신혼집 계약했어요. 동탄 신축 아파트요. 35평이에요. 넓고 깨끗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얼마 주고 샀는데? 6억 5천이요. 대출 4억 받았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신혼부부가 6억 5천짜리 집에 4억 대출이라니. 10년 전 제가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였습니다. 조카야, 계약하기 전에 왜 나한테 상의 안 했어? 그 집 절대 사면 안 되는데. 전화기 너머로 조카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그날 밤 조카 부부를 만나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0년 전 신혼집을 잘못 선택해서 지옥 같았던 세월을 말입니다. 10년 전 저도 조카와 똑같았습니다. 30에 결혼했고 신혼집을 알아봤습니다. 예산은 5억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경기도 외곽 신도시였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넓었습니다. 시설도 좋았습니다. 가격은 5억 5천이었습니다. 예산보다 5천만 원 비쌌지만 대출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신혼집 계약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어디? 경기도 외곽이요. 신축 33평이에요. 넓고 깨끗해요.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기는 너무 멀지 않니? 서울 출퇴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차 있으면 되죠. 얼마 주고 샀는데? 5억 5천이요. 대출 3억 받았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들아, 그 집 계약 취소해라. 안 되겠으면 내가 위약금 내줄게. 저는 발끈했습니다. 왜요? 좋은 집인데요? 아버지는 요즘 부동산 시장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부동산 봐왔다. 그런 집은 10년 후 후회한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젊은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구시대 생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에 입주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새 아파트라 쾌적했고 넓어서 살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년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출퇴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회사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퇴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4시간을 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일주일이면 20시간, 한 달이면 80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임신했는데 병원이 멀어서 산부인과 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3년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육아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대기가 1년이었습니다. 병원도 멀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로 30분 가야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이사 가요. 여기선 못 살겠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5억 5천에 샀던 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안 팔렸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겨우 5억에 팔렸습니다. 5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거기에 중개수수료, 이사비용까지 합치니 7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3년 살면서 7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게다가 3년 동안 출퇴근으로 낭비한 시간과 스트레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은평구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25평이었습니다. 가격은 5억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괜찮다. 비싼 수업료 낸 셈 치거라. 대신 이제는 내 말 들어라. 그날부터 저는 부동산에 대해 아버지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신혼집 선택 원칙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신혼 때는 잘 몰라. 출퇴근 1시간 넘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매일매일 지옥이야. 특히 아이 생기면 더 힘들어. 출퇴근은 30분 이내여야 해. 길어도 40분. 그 이상은 삶의 질이 떨어져. 평수 줄이고 출퇴근 시간 줄여라. 둘째, 신축보다 입지를 선택하라. 젊은 사람들은 신축을 좋아해. 깨끗하고 넓으니까. 근데 신축은 프리미엄이야. 같은 돈이면 신축 외곽보다 구축 역세권이 나아. 10년 지나면 신축도 구축이 돼. 근데 입지는 안 변해. 역세권은 영원한 역세권이야. 셋째, 평수보다 위치를 선택하라. 신혼부부가 35평 필요 없어. 25평이면 충분해. 대신 그 돈으로 좋은 위치에 살아라. 아이 생기면 평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육아 인프라가 필요해. 어린이집, 병원, 놀이터.
이게 가까운 게 중요하지 집이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넷째, 대출은 최소화하라. 대출 많이 받으면 나중에 이자 부담이 커. 특히 아이 생기면 돈 쓸 데가 한두 곳이 아니야. 분유값, 기저귀값, 어린이집비. 거기에 대출 이자까지 내면 생활이 팍팍해져. 대출은 집값의 50% 이내로 해라. 그게 안 되면 집값을 낮춰라. 다섯째, 재건축 가능성을 봐라. 10년 후 팔 때를 생각해라. 재건축 예정 구축이 10년 후 가치가 더 높아. 신축은 10년 후 구축이 돼서 가치가 떨어져. 근데 재건축 예정 구축은 10년 후 재건축 바로 직전이라 가치가 올라가. 저는 이 5가지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은평구 구축 아파트는 아버지 원칙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역세권이었습니다. 25평으로 작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대출은 2억으로 집값의 40%였습니다. 재건축 예정이었습니다. 7년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퇴근이 편했습니다. 30분이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줄었습니다. 육아가 편했습니다. 어린이집이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소아과도 10분 거리였습니다.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적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집값이 뛰었습니다. 5억이던 집이 8억이 됐습니다. 팔아서 강서구 신축 30평으로 이사했습니다. 대출 다 갚고도 현금이 2억 남았습니다. 만약 동탄 신축에 그대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7년 동안 출퇴근 지옥에 시달렸을 겁니다. 집값도 거의 안 올랐을 겁니다. 대출 이자만 7천만 원 넘게 냈을 겁니다.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조카에게 이 이야기 다 들려줬습니다. 조카 부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조카 예비 신부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계약했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취소해라. 위약금 내더라도 취소하는 게 낫다. 지금 위약금 3천만 원 내는 게 나중에 몇 억 손해보는 것보다 낫다. 그럼 어디를 사야 하는데요? 저는 아버지께 배운 원칙을 알려줬습니다. 첫째, 너희 직장에서 30분 이내 거리를 봐라. 동탄은 1시간 반 걸려. 매일 왕복 3시간씩 낭비할 거야? 둘째, 신축 집책 버려라. 구축도 괜찮아. 대신 역세권을 선택해라. 셋째, 평수 욕심 버려라. 32평 필요 없어. 25평이면 충분해. 그 돈으로 좋은 위치에 살아라. 넷째, 대출 줄여라. 4억은 너무 많아. 2억 이내로 줄여라. 그게 안 되면 집값 낮춰라. 다섯째, 재건축 가능성을 봐라. 10년 후 팔 때를 생각해라. 조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추천하세요?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서울 구축 아파트, 은평구, 강서구, 노원구 이런데 재건축 예정 단지, 25평 기준 4억에서 5억 사이. 왜 그런 데가 좋은데요? 출퇴근 30분 이내야. 역세권이야. 육아 인프라 완벽해. 재건축되면 10년 후 2배로 뛰어. 대출도 2억 이하로 가능해. 조카 부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탄 계약 취소하고 서울 구축 알아볼게요. 이틀 후 조카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삼촌, 동탄 계약 취소했어요. 위약금 3천만 원 냈어요. 잘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은평구 재건축 예정단지 계약했어요. 25평이요. 4억 5천이에요. 대출은 1억 5천만 받았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축하한다. 10년 후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조카가 전화했습니다. 삼촌, 진짜 감사해요. 출퇴근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30분이면 회사 가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했는데 병원이 가까워서 너무 좋대요. 어린이집도 벌써 예약했어요. 대출 이자도 부담 없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예요. 여유가 있어서 저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건축 소식 들었어요. 2년 후 확정된대요. 벌써 집값이 5억이 됐어요. 반년 만에 5천만 원 올랐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중년 어른 말 들으면 손해 안 본다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신혼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자녀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신혼집만큼은 중년 어른 말씀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신축의 유혹, 넓은 평수의 유혹을 뿌리치라고 하십시오. 대신 출퇴근 시간, 입지, 재건축 가능성을 보라고 하십시오. 30년, 40년 부동산을 경험하신 어른들의 지혜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없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진실입니다. 신혼집 선택은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10년을 고생합니다. 잘 끼우면 10년 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결혼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결혼 준비 중인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값진 경험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